안녕하십니까, 윤 과장입니다. 네, 오늘 어떻게 대응 잘 하셨나요?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으로는 뭐 2.99포인트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퍼센트로도 0.14포인트인데요. 그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하면서 저같이 이제 나중에 이제 추격 매수한 분들은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주가 추이 보시면 이제 뭐 하락을 했다가 다시 그나마 이제 만회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. 뭐 그렇게 개별 종목들은 많이 오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. 제가 이제 기존에도 이 일간으로 보시면 이제 6월의 전고점 2217이고요. 이 선을 이제 넘어서면 인버스를 추가 매수를 하려고 오늘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역시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듯이 이번 주 그 상단을 2200선으로 해가지고 좀 저항을 계속해서 받는 모양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하락을 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약보합 수준에서 조금 마무리가 됐습니다. 지금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. 조정받는 BBIG 7, 네, 예, 뭐 빅7이라고도 하는데요. 그리고 슬슬 눈기 가는 컨택트주. 지금 보면은 그동안 이제 시장을 다 이끌어 왔잖아요. 뭐 바이오, 뭐 배터리, 인터넷, 게임 관련 7개 종목이. 근데 다 이제 조정을 받고 오늘은 이제 언택트가 아니라 이제 컨택트주로 조금 이제 시장이 옮겨가는 모양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시장을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또 팔았고요. 이제 개인들만 또 오늘 매수하는 모양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개인들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데 2200을 넘으려면 이제 외국인이 확실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환율도 괜찮은데도 확실하게 좀 수급이 돌아와 주지 않고 있습니다. 이게 관심 종목 보시면 되게 어려운 게 제가 이제 시총상위 요거는 시총상위 관심 종목인데요. 전부 현대차 빼고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.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일 뭐 정의선하고 이재용이 만난다고 하죠.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배터리 분야 그리고 차량 분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겠다. 이제 그런 이제 뭐 메시지로도 지금 보이는데 뭐 전고체 배터리니 뭐니 뉴스가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만 오히려 올랐고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아서 다른 종목들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거, 카카오 같은 거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막 4%씩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참 힘든 모습입니다. 그리고 참 어쩔 수 없는 개미인 게 진짜 이거 제가 지난주에 그린 뉴딜이라고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 그룹 만들었다고 하면서 요 5개 종목 간단히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관종으로 이런 건 좀 관심 가져야겠다 두면은 꼭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.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. 5개가 어쨌든 오늘같이 약보합 하는 날 다 올랐습니다. 근데 당연히 보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사면 이제 또 떨어지죠. 이제 고점에 물리죠. 그러니까 또 안 사면 내일 더 오르죠.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개미인 것 같습니다. 개미의 전형적인 매매 패턴.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요 그린 뉴딜은 계속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필요할 때 조금씩 뭐 매수를 하던지 그냥 이제 그림의 떡으로 두던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관심 종목 거의 대부분 보유 종목인데요.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. 송원산업 힘들게 올려놨더니 지금 오늘 하루 만에 공든탑을 무너뜨렸고요. 이렇게 지금 빨리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이 SK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HMM 지금 5,000원 전후에서 계속 잘 그래도 버텨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. 오늘 뭐 상식 차원에서 하나 이제 선박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가 바꾼 해운업 스크러버 지고 저유황유 뜨고 요런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. 이제 HMM하고 관련돼 가지고 혹은 이제 선박이나 아니면 뭐 정유업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상식 차원에서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스크러버라는 게 이제 고유황유 지금 2020년부터 우리가 전 세계 선박유를 쓸 때 황합량이 0.5% 이하 선박유를 써야 됩니다. 그런데 0.5% 황을 갖고 있는
선박류가 당연히 더 비싸겠죠.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고유황류 예전에 쓰던 거를 쓸 수도 있는데, 그러려면 선박에다가 스크러버라는 거를 제작을 해서 달아야 되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스크러버 제작하는 중조선소가 대거 폐쇄가 됐다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배에다가 선박 탈항 장치인 스크러버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제작하는 선박 수가 줄 거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.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진 저유황류가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원래는 저유황류가 훨씬 비싸야 되는데, 여기 밑에 가장 보시면은 그 원래 올해 초만 해도 저유황류와 고유황류가 톤당 300달러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660달러다 라는 거고, 이게 사실은 HMM에는 뭐 좋은 건 아닙니다. 왜냐면 HMM의 선박은 대부분 스크러버가 달려 있습니다. 약 70% 수준의 선박이 스크러버가 달려 있어서 다른 선사보다 더 높은데요. 그 말은 뭐냐면 고유황류가 싸야 됩니다. 싸야지 그런 연료에 대한 경제성, 경쟁력이 이제 생기는데, 지금 현재는 고유황류와 저유황류의 차이가 좀 많이 좁혀졌다 라는 건데,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반대로 해석을 하면, 지금 이제 스크러버 설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또 저유황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저유황류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,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사로도 해석이 됐습니다. 뭐 그거는 상황을 봐야겠지만요. 요게 이제 저유황류, 고유황류 이 기름값은 그냥 그 뭐 정제하면서 돈이 얼마 들었다 해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,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그 원유 가격처럼 그냥 정해지는 가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들이 저유황류를 이제 많이 쓴다, 가격이 내려가서, 그러면은 다시 저유황류 가격이 오르는 거고, 고유황류를 많이 쓴다, 스크러버에 설치를 많이 해서, 그러면 다시 또 고유황류 가격이 저유황류랑 비슷해지고,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또 고유황류와 저유황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데, 지금 스크러버 설치를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다 라는 거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 계좌로 돌아오면, 일단 제 계좌는 계속 이제 녹고 있습니다. 지금 일단은 위탁 계좌 녹고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원래 이게 익숙합니다. 익숙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. 저는 이제 손절은 안 하고요. 그러니까 업체가 돈만 벌고 있으면, 회사가 돈만 벌고 있으면, 그리고 배당만 주면 일단은 계속 보유하고요. 또 추가 매수도 합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송원산업 같은 경우가 조금은 아직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 가격이 높다고 생각돼서 계속 지켜볼 생각이고, SK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샀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하락할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좀 보류하려고 합니다. 유일하게 HMM만 플러스고요.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시총 10위. 참 신기하죠? 제가 시총 10위 10개 샀더니 정말 죄송합니다.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고, 한창 잘 나가던 NC소프트, 네이버, 카카오 요 세 종목이 제일 하락률이 큰 상황입니다. 다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종목별로 매입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. 다행히 많이 사봤자 100만원, 200만원 이하로고, 나머지 뭐 50만원 정도 내외로 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. 요거는 그냥 크게 한 10% 이상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익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그 지수 계좌인데요. 지금 인버스가 마이너스 4%, 조금 오늘 만회가 됐는데요. 지금 코덱스 200이 플러스 1.36%, 그래서 코덱스가 500, 그리고 인버스 1억 천 그대로 유지 중이고요. 이제 이번 주에 좀 전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는데,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지수 변화가 별로 없었지만, 이게 방향을 위든 아래든 이번 주에 조금 4% 이상은 좀 잡아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버스가 조금 좀 본전 수준 이상으로 와서 좀 물량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이번 주에 그게 안 된다, 이번 주에 아까 얘기한 2217 이상으로 치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, 이제 여기다가 이게 마이너스 6% 정도 될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그러면 인버스 좀 크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단가를 낮춰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가 진짜 좀 결단의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매일매일 좀 지지부진한 것보다 이번 주에 좀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일단 제 계좌는 이렇습니다. 그리고
지금 오늘 자정까지 그 이벤트 신청 받고 있는데요.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. 오늘 이제 그 구독자 5,000명 될 수 있게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지금 다 물려있는 것들 제가 손절은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익절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. 근데 주식 투자는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4월쯤에 3월, 4월에 주식을 시작하셨으면 사기만 하면 주가가 오르니까 원래 주식 투자가 이렇게 신나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. 사실 제가 주식한 지 한 12년 차 정도 되는데요. 보통은 주식이 요즘 같습니다. 사면 떨어지고 잘 안 오르고 지지부진하고 그런 거를 이제 잘 버티고 뭐 추가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하면서 조금씩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1년에 뭐 수익률 5% 이상 10% 정도만 내도 많이 내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욕심을 높게 잡고 사면 항상 오르는 거라고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사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. 예. 그래서 앞으로 저도 좀 차근차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. 그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손실 중이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